배달 라이더도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혹시 그분들도 고생하는데 잘 됐네 하는 생각과 동시에 마음 한편에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지? 혹시 내 연금이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절대 이기적이거나 부끄러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노후가 걸린 지극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라이더 연금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연금 시스템 전체의 거대한 변화와 그것이 바로 내 노후에 미칠 충격적인 영향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골마온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였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플랫폼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7명은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39.7%, 거의 40%에 달하는 분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 어떤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연금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노후 준비를 못하냐는 질문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라고 답했습니다. 수입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 실제로 배달 라이더 3명 중 1명은 보험료를 제때 못 내 체납하거나 아예 납부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더는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망에 뚫린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구체적으로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이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에 가입하면 정부가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 평균 수입이 270만 원이 안 되는 저소득 노동자가 대상이며 이를 위해 2026년부터 4년간 약 13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내 세금이 저기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분들의 최소한의 노후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변화는 바로 국민연금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보험료 100%를 본인 스스로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는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매우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라이더의 85% 이상이 이러한 전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사용자로 간주되어 소속된 라이더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으니 국민연금도 따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기업과 자영업자가 떠안게 될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당연히 경영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플랫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면 그 비용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땅 파서 장사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결국 배달 수수료를 올리거나 관련 정책을 바꾸는 식으로 우리 같은 소비자 그리고 그 플랫폼을 이용해 장사하는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 연금 내기도 벅찬데 이제는 라이더 연금까지 내가 간접적으로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것이 단순한 기우가 아닌 차가운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우리 국민연금 기금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는 모두 국민연금 기금이 언젠가 고갈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물론 새로운 가입자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기금에 도움이 될 거라는 단순한 계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 즉 세금이 투입되고
소득이 불안정한 가입자들이 대거 편입될수록 기금 운용의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027년 하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고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이미 내부적으로 격론이 오갔다는 후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에 국가의 지급 의무를 명문화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기금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월급에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떼인 50대 후반의 김영진 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이 영 달갑지 않습니다. 낡은 서류철에 꽂힌 급여 명세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꼬박꼬박 냈는데 이제 와서 세금으로 남의 연금을 지원해주고 기업 부담이 늘어서 물가가 오르면 결국 내 노후 자금 가치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제도를 믿고 묵묵히 의무를 다해온 성실한 납부자들이 느끼는 지극히 당연한 박탈감일 수 있습니다. 한편 동네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상현 사장은 당장 다음 달이 걱정입니다. 배달 앱 없이는 장사가 안 되는 세상인데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 맡아가며 일해도 손에 쥐는 건 얼마 안 됩니다. 라이더들 연금 챙겨주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 근데 플랫폼 회사에서 그걸 핑계로 수수료 올린다고 하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재료값에 인건비 오르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처럼 사회 안전망 확대는 누군가의 선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며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변화가 가져올 충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좀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불안한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소중한 노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난하거나 불안에 떨기만 해서는 내일 아침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첫째, 남의 연금 걱정하기 전에 내 국민연금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서 나의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만약 5년 먼저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고 5년 늦추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사회 제도가 흔들릴수록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의 높이가 정확히 몇 미터인지 아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요성을 지금보다 10배, 20배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면 IRP와 개인연금은 내 노후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필수 생존 장비가 되었습니다. 특히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 IRP는 국가가 대놓고 이걸로 노후 준비하면 세금 깎아줄게 라고 말하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이마저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내 노후에 대한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0이 되어도 내가 사는 집 한 채와 자동차 때문에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될 연금액과 연금을 받는 방식이 미래의 내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미리 시뮬레이션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충격의 본질은 배달 라이더가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우리가 어렴풋이 믿었던 국가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가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고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연금 제도의 변화는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상수가 되었습니다. 이 거친 변화의 흐름 위에서 내 노후의 방향키를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충격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